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었죠? 추워져서 날씨가 다시 풀린 것 같습니다. 서울 쪽에 혹시 추위에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역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고요. 작년에는 이제 만나신 분들, 올해 만나신 분, 재작년 투자액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22년 전쟁 때 만났죠.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근에 경제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에 저희들이 만났고요. 23년에는 카페에서는 별로 만나신 분 없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만나신 분이 있습니다. 24년 지금이죠. 투자 이야기는 이제 거의 하지 않는데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변동성.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됐을 때 수익 구조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물론 변동성은 있겠으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자산이라면 우상향하는 자산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투자하는 게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맞죠? 22년 상반기에 혹독했던 변동성, 전쟁에 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그렇죠? 두 가지가 있었죠. 전쟁과 금리 인상이라는 이 두 가지 변동성에서 지금 생각하면 미국 주식 TQQ를 꾸준히 매입했다면 23년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계 경제는 아직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은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미국 주식의 빅테크 기업 7개 종목에 대한 우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7개 종목에 투자하신 투자자들라든가 또는 지수, TQQ 이런 쪽에 투자하신 레버리지를 좋아하신 변동성 크게 하셨던 분들은 결실을 얻었고요. 이 극심한 변동성, 공포에 들어갔던 변동성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미국과 지금 열심히 전쟁 중에 있는 가까이 전쟁을 우리가 붙이고 있죠.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시대의 무역 전쟁에서 바이든 시대의 기술 전쟁, 이 기술 전쟁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던 게 작년 미국 주식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미국하고 중국이었죠. 중국이고요. 또 이런 기존의 금융체제를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쪽에 계속해서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승인을 내줬죠. 7개 정도, 6개 회사의 ETP죠. ETP는 ETF하고 ETN의 결합이죠. 노트, 채권의 결합입니다. 지금 제가 투자하는 것도 ETP죠. 엄밀하게 말하면 최근에 분류 체계로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24년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24년에 일단 비트코인 쪽은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시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주가 상승률이죠. 분명한 것은 상승하면 쉬었다 가는 게 그동안의 주식시장이 또 올렸습니다. 망하는 쪽에 투자하라는 게 유명한 격언인데 망하는 쪽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망하는 쪽에 투자하라.
망하는 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국가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죠. 뭐 종목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산업 사이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작년에 우리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원동력은 AI였죠. AI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테마가 또 시장을 주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AI 연속선상에서 지금도 시장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이제 시총도 거의 뭐 탑 5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쪽에서는 코인베이스, 그래서 물론 투자하신 분도 계시던데 이런 쪽의 흐름들이 작년에 시장의 주류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 없이 그냥 계속해서 지수를 사서 모아가신 분들은 이런 사이클의 산업들이 새로 재편되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변동성에 제가 투자를 했고요. 그냥 모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시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존 보글 헤더의 말들이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그렇지만 저는 보글 헤더의 전체적인 이상은 이해를 하나 조금 더 변동성에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쪽에 투자하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 저에게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보글 헤더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편하죠. 보글 헤더가 되는 게 그냥 S&P 500 지수를 꾸준히 정립하고 또 정립하고 또 정립하고 어떤 이런 위기가 변동성이 닥치더라도 계속해서 정립하는 이런 보글 헤더의 투자 방법이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무난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을 겪어서 이겨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망한다는 쪽에서 계속해서 정립을 해 나간다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IMF 때도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주가 지수가 300 이하일 때 대한민국 전체가 망할 것처럼 했을 때 누군가는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꾸준히 주식을 사들어갔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2000년도에 닷컴버블 터졌을 때 무려 고점 대비 80%가 하락했잖아요. 80%가 하락했을 때도 미국이 망했다고 이렇게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다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정립을 해서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90년에 고점에서 2012년까지 쭉 하락했잖아요. 12, 3년. 그리고 나서 12, 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하락 지점을 놓고 보면 한 15년간 이 정도가 저점을 형성하는, 버블을 형성하는, 버블을 제거하는. 미국도 2000년에 닷컴 버블이 마지막에 버블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전에 90년대에 많이 올랐거든요. 97년도, 98년도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97년, 8년에 IMF 때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새로운 시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게 닷컴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이런 끊임없는 변동성의 연속을 모아놓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평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평온했을 때는 없던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탄생이 08년도 이 무렵이었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참 많은 변동성을 내포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제가 투자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변동성은 언젠가는 우상향하는 변동성으로 전환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고 당장 급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심리 상태에서는 당장 급 반등이 나오기 힘들죠. 급 반등이 나오려면 과거 사례를 보면 저점에서 하루에 10% 정도의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정도 10% 가까운 상승으로서 그동안의 심리를 일거에 해소하고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을 해서 상승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변동성이 없죠. 계속 밀리니까. 더구나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ELS에 드디어 이번 주부터 첫 만기가 도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50% 이상의 손실로 확정해서 ELS가 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 뭐 10몇 조라고 하죠. 많게 보는 쪽은 거의 한 20조 가까이 보고요. 적게 보는 쪽은 한 15조 정도니까 이런 매물들이 지금도 시장이 약한데 일정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일종의 반대 매매잖아요. 반대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홍콩 시장 자체가 지금 체력이 약하니까 아마 이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어느 순간 일거에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심리가 얼어있죠. 얼어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 시그널을 보내줘야 그 한차손에 대한 손실이 없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극적으로 좀 불편한 우리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달라진 것 같은 22년 변동성. 이때는 미국의 주식들, TQQ 이쪽이 좋고 24년은 다시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우리 보글헤더처럼 미국 인덱스 S&P 500 그래서 오른 부핏이 보글 이런 말을 했었죠. 인덱스 저비용 인덱스의 창시자고 아버지고 이런 온갖 수식을 받으신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투자자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만합니까? 그랬더니 워런 버핏을 역시 최고라고 하면서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인덱스의 90%, S&P 90%를 투자하라 이런 위원장에 의해서 본인보다 더 훌륭한 영업사원이었다 이런 하죠. 그래서 그 말 뒤로 엄청난 또 자금이 들어갔다 하잖아요. 22년 같은 변동성은 보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뭐 어떤 핵전쟁이 나지 않는 한 22년의 변동성은 잦아든 것 같고요. 지금 적응의 단계죠. 어떤 적응의 단계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도 같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무감각해져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어느 정도 적응해 있다 보여지고요. 반대편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계속해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실물 경제도 좋아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심리가 지금 얼어 있습니다. 심리가 얼어 있어요. 이 심리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세계에서. 그래서 심리가 얼어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가 뜨거울 때는 시장 가치 이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게 심리가 얼어 있는 시장에 온갖 망할 것 같은 기사가 쏟아지는 시장에서 외롭게 투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시장의 비난을 받지 않은 투자자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시장에 온갖 비난을 다 받아야. 피터 린치 같이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했던 이런 전설적인 투자자도 시장의 비난, 오로지 시장의 변동성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저점을 맞춘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어찌됐든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22년에 잘 만나서 변동성 시장에 투자해서 이 변동성이 아름답게 끝날까지 함께 할까 합니다. 지금 다시 22년으로 돌아가도 이런 고민을 하죠. 22년으로 돌아가도 과연 똑같은 투자를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고요. 그렇지만
주변 분들에게는 이런 변동성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 변동성이.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둘째 주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시장의 흐름은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듯이 한쪽만 영원히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 그 변화가 올 때까지는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제가 할 일을 하는 게 투자자로서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변동성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변동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이 재편이 되면 조짐은 보이지 않죠, 지금은.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더 이상 하락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락할 것도 없어 보이니까 어떤 충격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세게 하방에 세게 충격이 오고 그걸 다 걷어내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외로 빨리 반전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죠.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 어떤 지지부진하는 것은 한 칼이 끊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의 처지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월 둘째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